김해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또 시험 문제를 잘못 출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내신 시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해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은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낙동강을 낀 양산 황산공원이 레저문화종합휴식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제2한강공원이 기대되는 황산공원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경남에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수서행 고속열차인 SRT를 탈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경부선과 호남선만 달렸던 SRT가 경전선을 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김해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또다시 잘못 출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학기 시험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자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내신 시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김해의 이 공립고등학교는 지난 2학기 기말고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학년 수학시험에서 한 문제가 잘못 출제돼 모두 재시험을 치른 겁니다. 또 1학년 영어시험에서는 한 문제의 답이 중복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문제를 낼 때 학생들이 풀 수 없게끔 풀고자 하면은 학교의 의도대로 풀고자 하면은 문법적인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담당 선생님들이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 내신 문제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학기 시험 문제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항이 4문제나 발견됐습니다. 당시 학교 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개를 숙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신 문제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장 선생님께서도 가정통신문을 내셔서 굉장히 죄송하고 그 입장을 이미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잘못한 부분을 잘못을 안 했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희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논란이 계속되자 경남교육청은 올해부터 평가 문항 출제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지원청 단위로 평가 지원단을 구성해 내신 문제 출제와 관련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하니까 딱 하나입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학교를 지원할까 고민하고 정책을 펼치고. 경남교육청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예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에 잇따른 시험 출제 오류와 교육청의 뒤늦은 대책 마련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계속해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거래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을 다시 살려보겠다고 하지만 지역에선 아직 싸늘한데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언제쯤 다시 훈풍이 불까요? 전주현 기자가 2023년 경남 부동산 시장을 짚어봤습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9월 매매 금액을 보면 약 2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거래된 전세금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 금액이 매매 금액을 훌쩍 넘어버린 겁니다. 전세금이 매매 가격보다 높은 역전세난, 이른바 깡통 전세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매가가 한 30% 정도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매매가 더 떨어져서 전세가보다 하회한다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처럼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25%에 달하면서 대출이자가 부담돼 아예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부동산 매매 거래량을 보면 1월 6천여 건이었던 거래량이 11월에는 3,200여 건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봐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매매 거래량은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힘들죠. 앉아 있는 거 보세요. 아무것도 없고 손님도 없고 다 지금 에너지고 뭐시고 똑같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손님은 없고 거래는 안 되거든요. 심각하십니다. 이런 상황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매매와 전세가 주를 이루던 거래가 오히려 월세 매물에 대한 수요가 늘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일부 지역에선 조금씩 훈풍이 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거래 절벽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나는 그 상반기 이후부터 집값 하락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부터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반등이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부 규제를 완화해 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여전히 높은 금리가 서민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집값은 회복되더라도 거래량은 당분간 정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지난해 낙동강을 낀 지자체인 양산과 김해, 부산 북구와 강서, 사상사하구가 낙동강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강의 기적처럼 낙동강의 기적을 만들겠다는 의지인데요. 그 첫 종합계획이 양산에서 발표됐습니다. 레저 문화 종합휴식공원으로 탄생할 양산 황산공원, 제2한강공원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권정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낙동강을 따라 자연으로 떠나는 생태여행. 30명을 태우던 탐방선은 이제 100명이 함께 유람선을 타고 물길을 느끼게 됩니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친환경 전기 유람선이 다닐 예정으로 현재 부산시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람선은 황산공원 선착장에서 부산 을숙도까지 왕복으로 46km를 오가며 새로운 관광장으로 부상할 것이며 낙동강 협의체와 연계한 관광자원의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는 다목적 계류장도 증설돼 수상레저 체육시설공원의 즐거움을 더하게 되고 국가하천이어서 취사나 야영이 금지돼 그동안 매점 한 곳 없었던 서름도 씻게 됐습니다. 내년 하반기면 이곳에도 매점이 들어섭니다. 무리에 뜨는 부상형 매점과 부상형 화장실을 선보이고 이제 캠핑장 주변에서 배달 음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앙부처의 환경부와 또 국토부로서부터 확인을 받고 해야 될 이런 사항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협의체가 중앙부처의 이런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하고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해나가고자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만큼 참여형 놀이시설도 조성됩니다. 내년까지 기존 캠핑장은 50면이 추가되고 36홀 파크 골프장은 108홀로 늘어납니다. 2025년까지 19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친환경 생태정원으로 사계절 낙동강을 따라 문화축제도 이어질 공원. 낙동강 협의체와 황산공원은 제2의 한강공원의 기적을 그린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나의 사용이 있는데요. 작년과 달리 올해 새롭게 바뀌는 정책과 제도를 이나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들어 나이를 세는 방식이 바뀝니다. 세는 나이와 연나이가 생일을 기준으로 한 살씩 더해 나이를 세는 만나이로 통일되는 겁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만나이 쓰는 게 좋죠. 헷갈리지 않고 좋죠. 한 가지만 사용하니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갑자기 바뀌니까. 만나이가 적용되면 올해 태어난 아기는 0살로, 돌까지는 개월수로 표시합니다. 1일부터 일상에 드러난 변화도 있습니다. 식품 사용 표기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실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짜인 소비기한이 적혀 소비자 편의를 높인 겁니다.
여기 진열된 콩나물에는 유통이 가능한 일자인 유통기한과 먹어도 되는 기한인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유통기한도 함께 표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부는 23일, 빵류는 31일, 햄은 57일로 소비기한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시급이 작년보다 5% 올랐습니다. 올해는 9,620원으로 전보다 460원 인상됐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한 달에 201만 58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이 나이와 관계없이 지원됐던 수당이 아이 성장에 맞춰 부모급여로 지급되는 겁니다. 주택 청약제도도 바뀌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어디에 살든지 추가 모집하는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휘발유 유류세가 올랐습니다. 휘발유를 살 때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작년 37%에서 25%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경유는 작년과 같은 인하폭 3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경남에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수서행 고속열차인 SRT를 탈 수 있게 됩니다. 경상남도는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6년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23년 하반기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를 운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수서발 고속열차 경전선 허가 촉구 결의안 등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업 당위성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또 도지사 공약 과제에도 이 내용을 포함해 적극 추진했습니다. 경남도는 하반기부터 수서행 SRT가 도입되면 수도권과 2시간대 생활권이 형성되고 지역 균형 발전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개통된 수서행 SRT는 경부선과 호남선에서만 운영해 왔으며 그동안 경남 도민들은 SRT를 이용하기 위해 부산이나 동대구역에서 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경남권 주요 4년제 대학이 2023년도 정시 모집을 마감한 결과 국립대학 경쟁률은 크게 올랐지만 사립대학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창원대학교의 평균 경쟁률은 4.29대 1, 경상국립대는 4.32대 1로 지난해보다 1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 사립대학은 모집 인원을 대폭 줄인 인제대학교를 제외하고 경남대와 창신대 등 대부분 대학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정시 모집을 마친 경남권 대학들은 다음 달 6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제조산업의 제도약을 추진합니다. 경남도는 제조산업 혁신을 위해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총 투자비 11조 3천억 원 규모로 3대 목표와 4대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3대 목표는 제조업 총 생산액 확대, 도내 100대 기업 매출액의 연평균 3% 성장, 1인당 연구개발비 격차 해소입니다. 또 경남도는 산업 생태계 확장과 미래 첨단 산업 육성, 주력 산업 고도화와 지속가능 성장 동력 확보를 4대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이번 계획으로 경남도는 15조 1,188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9만 8천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을 토대로 2024년 정부 국비 확보를 우선 추진하고 민선 8기 산업 분야 핵심 브랜드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안성규 팀장이 교육부의 사회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 제안 국민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안았습니다. 안 팀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지방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지원자의 성향과 역량, 적합성을 고려해 현장에 배치하는 방법을 정책으로 제안했습니다. 또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농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 해소 방안도 제시하면서 국민투표에서 1위를 차지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